안녕하세요. 드림성형외과 정충희 원장입니다. 저희가 개원한 지 25년이 됐으니까 25년 전에 수술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라식은 잘 돼서 먼 데는 잘 보지만 요즘 이제 가까운 게 안 보인다고 방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노안 수술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수술을 많이 시행하느냐가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항목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랑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라식 라섹을 받았다. 그 얘기는 각막의 레이저를 수술을 받은 거거든요. 각막의 모양이 수술 안 받은 사람에 비해서 변화가 되어 있어요. 각막의 모양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막의 모양이 변화된 것을 고려해서 수술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술을 받았던 분들은 우리가 넣는 인공성체의 선택이 매우 신중해야 돼요. 특히 도수가 좀 애매하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공성체 도수를 우리가 수술 전에 여러 포뮬라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라식을 안 받았던 분들한테 포뮬라를 우리가 6가지를 해서 거의 통합을 해서 한다면은 이렇게 수술 받았던 분들한테 한 10가지 정도를 해가지고 엄청 고민하고 렌즈를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가능하다. 하지만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자세히 검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렌즈 도수를 정할 때 의료진의 판단이 엄청 중요하다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라식 라섹을 받았던 분들이 각막의 모양이 변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때 안 받았던 분들보다는 기대치 낮춰야 돼요. 그 노안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노안 백내장 수술이 대표적이죠. 불편한 현상 중에 빗번짐이나 약간 답답한 느낌이 주 증상이거든요. 근데 라식을 받았던 분들, 라섹을 받았던 분들은 그런 현상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환자분들 상담도 상당히 길게 해요. 왜냐하면 수술 받으려는 분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특히 옛날에 시력교정술을 받았던 분들은 되게 높아요. 이게 딱 하면 바로 다음날 잘 보이고 깨끗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조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초점 렌즈의 종류와 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가 이제 포인트거든요. 어떤 도수를 진짜 신중하게 정했으면은 어떤 렌즈를 넣을지를 또 정해야 돼요. 근데 그 렌즈에 크게 3가지 종류의 렌즈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단초점. 초점이 하나짜리라서 핏번짐이나 이런 건 별로 없는 렌즈. 근데 이 렌즈는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두 번째는 노안 렌즈 중에서 회절형 노안 렌즈가 있어요. 동심원이 있는 렌즈인데 그 렌즈는 가까운 게 엄청 잘 보이는데 얘가 민감해요. 즉 빗번짐이나 이런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세 번째는 굴절형 연속 초점 렌즈가 있어요. 근거리 기능은 두 번째 거보다 못하지만 단초점보다는 가까운 게 훨씬 잘 보이는 렌즈죠. 이 렌즈는 빗번짐이 별로 없어요. 요거를 잘 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조합하냐면 포인트가 라식 라섹을 많이 했던 안과의사들은 각막 모양을 상당히 잘 보거든요. 각막 모양 수술된 모습을 보고서 이분은 민감한 회절형 렌즈를 넣어도 된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고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처음에 수술한 부위가 되게 균일하고 불규칙함이 적고 되게 좀 이분하다. 좀 규칙적이다 그러면은 회절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좀 근거리가 강한 거. 근데 불규칙하고 또 망막에도 뭐가 있고 그럴 때는 굴절형 연속 초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애매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렌즈 넣어보고 그 다음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환자분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서 반대편 렌즈를 정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라식 라섹을 했던 분들한테는 믹스 앤 매치를 해줘요. 모양이 괜찮은 쪽은 회절형, 가까운 거 잘 보이는 거 넣고요. 그렇지 않은 반대편은 굴절형 연속 초점, 즉 빗번짐이 거의 없는 렌즈를 넣게 되죠. 그래서 믹스 앤 매치, 믹스하고 매치시키면은 이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하냐 저걸 정하냐가 진짜 의사의 경험이에요. 이 부분이 경험치에선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술 후의 상태 다 다르거든요. 예전에 근시가 있었던 분인데 지금은 근시 없이 노안만 온 분이 있고 옛날에 근시 있었는데 재발돼서 근시가 많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원시가 있는 분들도 있고 방문했을 때의 상태가 너무 달라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케바케? 진짜 케바케예요. 여러분들이 방문해야지만 그걸 보고서 의료진이 고민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라식이나 라섹 후 노안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의사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환자분이 만족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결정하면 불만족의 이유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환자분이 20년 전쯤에 다른 곳에서 수술했던 분인데 한쪽 눈은 비교적 괜찮고 반대편은 각막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근시가 되게 심했던 분이라서 근시가 한 4디옵터 정도 재발이 돼서 원거리는 꼭 안경을 껴야 됐던 분이고 그 안경도 섬세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2개, 3개예요. 가까운 보는 안경 따로, 먼데 보는 안경 따로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한쪽은 회절형, 한쪽은 굴절형, 굴절형 연속 초점을 넣었거든요. 매우 만족하시고 현업에서 아직도 지금 일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렌즈는 분들 결과 좋으면은 저도 많은 뿌듯함을 느끼죠. 라식 라섹을 한 분들이 건조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문하셨을 때 일단 안구건조증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합니다.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일단 건조증 치료부터 해요. 그 이유가 그 노안 수술을 원하는 그룹이 일반적으로 5, 60대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그 여성분들이 대부분 폐경기 겪고 있기 때문에 폐경기와 관련해서 건조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건조증 치료를 잘 해놓고 수술해야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방문하시면 그런 건조증은 어느 정도인지, 각막 모양은 균일한지, 과연 다른데 질환이 없어야지 수술하기 때문에 가능한지 이런 거 알아보는 게 일단 순서죠. 제2의 눈을 찾을 수 있는 그게 5, 60대? 저희는 이거를 세로봄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새로 보는 거죠. 10년 전에 라식하고 딱 쨍하게 보다가 이제 노안도 와서 다시 저희가 잘 볼 수 있게, 새로 볼 수 있게 해드리는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라식, 라섹 수술 후에 노안을 겪는 분들의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신중히 정해야 된다. 함부로 막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상담받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